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천둥 소리를 앞세우며 갑자기 쏟아진 폭우는 자욱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산천 소목을 삽시간에 파랗게 적셨다. 뿌옇게 먼지가 일던 황토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은 근처 나무 그늘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 고갯마루 주막집 올선댁은 부엌에서 마당을 바라보며 버릇처럼 치맛자락을 두어 번 손으로 털었다. 주모! 주모! 온몸이 흠뻑 젖은 선비를 태운 말을 끌고 온 마부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네, 나갑니다. 비가 와서 손님이 없을 줄 알았던 올선댁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이리 한번 굉장히 오는군 주모. 방 하나 있으면 주시구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 할 것 같소이다. 네, 나으리. 마침 좋은 방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어서 두시지요. 올선댁은 눈웃음을 지으며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다. 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는 문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갈 길이 멀었거늘 선비가 혀를 차며 먹장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수십 명의 포조들이 뒤따르는 행렬이 주막으로 들어섰다. 맨 앞에서 길잡이를 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주모를 찾았다. 이복의 주모! 충청부사 부임 행차일세. 비록 더 이상 행차가 어려우니 여기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마련토록 하게. 이를 어쩝니까요? 제일 높고 좋은 방에는 방금 손님이 들으셨는데요. 주모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봤나? 충청부산 아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누군지 당장 방을 비우라고 하게. 아이 참, 먼저 오신 분을 어찌 내쫓습니까요? 저 먼저 온 손님도 혼자이신 데다 보아하니 그립는 선비 같은데 두 분께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나리께서 아랫목에 자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모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당장 방 안에 있는 선비한테 양해를 구했다. 선비는 쾌히 승낙하여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었다. 충청부사는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오른 이번에 첫 부임길이었다. 하여 잔뜩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껏 의기양양해 있었다. 충청부사는 부임지에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성대한 잔치상을 받을 거라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하룻밤 주막에서 그냥 보내고 들떠있는 기분을 그만 상하고 말았다. 게다가 초라는 색의 선비와 하룻밤을 한 방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불쾌하였다. 거참, 주제의 양반이라고 갓 한 번 크군. 꼴을 보아하니 겨우 양반족보 하나 얻은 모양이구먼. 충청부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선비를 바라보다가 거만하게 말을 걸었다. 혹 장기를 둘 줄 아시오? 이렇게 한 방에 지내게 되었으니 잠시나마 무료한 시간을 달래봅시다. 아, 예, 그러시지요. 선비는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부사가 반 하대하는 것도 관여치 않고 미소를 지으며 존대하였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장기파는 서로 지고 이기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충청부사가 장기하를 놓으며 말했다. 노인 양반 장기 꽤나 주셨나 보구려. 오랜만에 족수를 만났소이다. 우리 이런 것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선명이나 하고 지냅시다. 난 이번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청부사로 임명된 김무사요. 논인 양반은 어디 사는 뉴시오? 충청부사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예, 저는 회댁에 살고 있는 송생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젊으신 분이 부사라니 참으로 훌륭하시오. 충청부사는 선비의 말에 상했던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다. 어허, 이것도 무슨 벼슬이라고. 그런데 논 양반께서는 아직 벼슬결에 오르지 못한 모양이요. 그때였다. 나리, 부사나리. 밖에서 다급히 충청부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저 나리, 잠시만 밖으로 나오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듯한 목소리에 한껏 긴장이 되었다. 무슨 일인데 안으로 들어와 고하지 않고. 충청부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다. 날이 큰일 났사옵니다. 글쎄 방에 있는 선비께서. 선비? 아, 그 노인 양반만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막 그 선비를 모시고 온 마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조판서에 오른 우암 송시열 대감이랍습니다. 충청부사의 얼굴이 금세 낯빛이 변했다. 때는 효정 8년, 효정은 청의 간섭으로 오래 꿈이었던 부벌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형의 동정을 살피며 때가 오기만 기다렸던 효정은 청나라의 섭정인 예친왕이 다니곤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서야 자신의 염원이었던 불법을 실행시킬 때가 왔다고 여긴 효정은 곧 송시열을 조종으로 불렀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효정의 부름을 번번이 거절했다. 더 이상 조정의 일을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효종의 친서를 보내 이조판서에 제수하자 송시열은 신하된 자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송시열은 초라한 행색에다 그를 따르는 이라고는 마부밖에 없었으니 누가 보아도 신임 이조판서 행차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송시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신임 충청부사 역시 그 노인이 송시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뭐? 뭐하라? 충청부사의 얼굴이 낯빛이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으리. 그런 줄 모르고 아랫목까지 빼앗았으니 충청부사는 멍하니 아무 말도 못하였다. 나의 방자함이 끝내 스스로의 목을 치는 꼴이 되고 말았구나. 이조판서로 물러보고 무리하게 굴었으니 파직은 물론이고 이제 무관으로서 길 또한 모두 무산되고 말겠구나. 가슴을 치며 통탄한 노릇이었지만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을 도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안 마당에서 서성이던 충청부사는 무슨 생각이었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섰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볼 일이 생겨서. 그런데 노인 양반께서는 회덕에 사신다고 하셨지요? 충청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덕에 사는 송씨를 만나니 반갑기가 그지 없소이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사실 회덕에 오암 선생님 문화에서 잠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 문화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선생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되게 어찌 그분의 문화생을 다 안단 말이오. 실은 내가 그 우암 송시열이요. 송시열은 방글에 웃으며 말해야 했다. 그런데 벼랑간 충청부사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아니, 이 노인 양반이 실성을 했나? 듣자 하니 우리 우암 선생님을 사칭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더니 바로 당신이었군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존망 높으신 분의 이름을 팔고 다닌단 말이오. 난데없이 충청부사가 호통을 치자 송시열은 아연해졌다. 오시오. 우리 선생님을 욕한 죄로 당장 묻고 싶었지만 노인 양반의 나이도 있고 해서 내 그냥 참는 게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했다간 용서치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런 다음 충청부사는 발로 문을 뻥 차더니 주막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소리를 쳤다. 여봐라. 어서 떠날 차비를 해라. 내 우리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하룻밤도 단 한시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서둘러라. 당황한 선수열은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당으로 내려간 충청부사는 포조들이 채 정렬하기도 전에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잠시 후 송시열은 혼자 너토리 웃음을 터뜨리며 박장대소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물다운 인물을 만났어. 어허, 그 부사 성질 한번 대단하구먼. 내가 역습을 당한 게야. 내가 당했어. 젊은 부사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한껏 의기충천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송시열은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관리로서 거만한 행동을 삼가하라고 한마디 충고하라고 했었다. 그런데 사태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충청부사는 당당하게 송수열을 꾸짖고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송시열이었다. 송시열은 충청부사의 임금인분에 다시 한 번에 간판하고 웃었다. 저 정도의 기지와 무공을 갖춘 자라면 장차 나라에 큰일을 맡겨도 손색이 없겠구나. 며칠 뒤 손시열은 한양에 도착하여 효정을 아련했다. 효정에 인재를 청구하라고 하자 송시열은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또렷하게 떠올리며 주저없이 충청부사 김무사를 제일 먼저 추천하였다.